인천 나누리병원 관절센터 고영환입니다.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런 운동량이 붙은 질환들 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엘보라고 하니까 환자분들은 엘보, 팔꿈치를 많이 써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팔꿈치가 아니라 이 손이랑 손목을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손목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신전근, 손목을 아래로 구부리는 굴곡근 이런 근육들은 쭉 가서 힘줄로 바뀌어서 팔꿈치에 붙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쪽에 상과라는 데 붙는데 그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런 골프나 테니스 말고도 손을 쓸 수 있는 직업이나 일은 많겠죠. 그런 스포츠 말고도 이 손을 쓰는 모든 일이나 직업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골프나 테니스 쳐보셨어요? 쳐보긴 했지만 뭐 저는 잘은 하지 못합니다. 저는 좀 몸이 뻣뻣하거든요. 사실 이제 테니스나 골프나 이 회전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잘 치려면 결국에는 이제 이 척추의 유연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 회전이 안 되면 어깨를 더 써야 되고 어깨까지 이제 썼는데 안 되면 손목을 더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은 유연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그런 엘보 질환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약간 뭐 이어져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손목을 쓰는데 팔꿈치가 없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손목을 딱 봤을 때 이 손목 신전근이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외상과에 붙어요. 손등 위쪽에는 손목을 위로 올리는 신전근이 지나가게 되고 이 신전근은 팔꿈치 바깥쪽 외상과에 붙게 되고 손목을 아래쪽으로 굴곡시키는 힘줄은 이 아래쪽으로 해서 팔꿈치 내측 내상과에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테니스 엘보는 우리가 다른 말로 외상과염이라고 하고 골프 엘보는 내상과염이라고 합니다. 테니스 엘보는 그러니까 바깥쪽이 아픈 거고 골프 엘보는 내측이 아픈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되냐? 보통 우리가 테니스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백핸드로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핸드를 치다 보면 신전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팔꿈치 바깥쪽에 부하가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바깥쪽으로 하기도 하지만 안쪽으로 세게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 흉추의 가동성이 부족하거나 어깨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손목 굴곡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내측에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스포츠 외에도 사실 손을 가장 많이 쓰는 분들이 누구예요? 주부잖아요. 그래서 걸레를 짠다거나 걸레를 짜면 결국에는 손목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들 때도 이렇게 들게 되면 이 신전근을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물건을 많이 들게 되면 굴곡근을 많이 써야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모든 직업에서 이 엘보는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직장인들은요? 키보드 계속 치고 생길 수 있죠. 키보드를 치려면 결국에는 손가락을 약간 꺾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여기 신전근에 힘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손목을 살짝 올려서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마우스도 마찬가지인데 마우스도 이렇게 손목을 신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손목 패드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체공학 마우스 같은 것도 뭐 사용하는 걸 권장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사실 이제 테니스 엘보가 외상과염 그리고 골프 엘보가 내상과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염증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상과염입니다, 염증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조직학적 검사에서는 염증 세포가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 질병의 이제 초기나 급성기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주변에 부종이 생길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질환은 염증이 아니라 힘줄의 미세한 손상에 의한 건병증이에요. 염증이 아니라 힘줄이 악화되는 거예요. 힘줄의 변성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치료들 같은 경우, 약물 치료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힘줄의 변성기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돌아올 수는 있죠. 급성기 때는 물론 이제 약물이나 뭐 주사로 통증을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힘줄이 좋아지려면 힘줄 재생을 시킬 수 있는 뭐 체외 충격파라든지 아니면 PRP, 콜라겐, 프롤로 이제 이런 주사 같은 것들이 권장이 되는데
실제로 재생치료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해보면 아프거든요. 환자분들이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부하를 통해서 힘줄 재활 운동을 해서 힘줄을 또 이제 강화시키고 지탱시키는 또 그런 치료도 중요하게 되겠죠. 제일 아픈 부분가 여기 손가락이랑 다리. 제가 받아본 바로는 손목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정말 죄송하게나 주먹이 나가고 팔꿈치도 아파요, 근데. 손목만큼은 아니지만 팔꿈치도 아픕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필요하면 충격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테니스 엘보, 신전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컵을 드는 동작. 물컵을 들게 되면 신전근을 써야 되거든요. 신전근 안 쓰면 손목이 턱 떨어지면서 물컵을 떨어뜨리겠죠. 물컵을 들었을 때 바깥쪽이 아파요? 그럼 테니스 엘보.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엘보 같은 경우에는 굴곡근이잖아요. 샴푸를 이렇게 누를 때, 샴푸를 누를 때 갑자기 네 측이 아파. 아니면 물건을 이렇게 들려고 했는데 네 측이 아파. 그러면 이제 골프 엘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럴 때 병원에 왔어요. 네. 그러면은 주사를 맞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1년에 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이제 급성기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다라는 뭐 장점은 있지만 뭐 스테로이드가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맞거나 그러면 힘줄이 오히려 훼손이 돼요. 더 나아가서는 힘줄 속에는 관절을 쌓는 인대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서 너무 주사 많이 맞아서 인대까지 끊어져가지고 팔꿈치가 불안정성이 생겨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한 스테로이드는 별로다. 그러면 환자분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리는 그 지생치료, 운동치료 그쪽으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죠. 이게 또 주사를 맞으면 또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픔을 못 느껴서 그것도 오히려 문제가 된다? 네, 그렇죠. 이제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환은 염증이 아니라 힘줄의 변성이거든요. 힘줄이 변성이 되고 얘가 충분하게 회복이 될 만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급성 염증을 조절해버리면 환자가 통증이 덜하기 때문에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통증을 못 느끼는 것 뿐이지 네,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변성되는 거니까. 변성이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될 때 그 주변부에 부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종을 억제시키고 통증을 줄여주는 거지 그 변성 자체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궁금한 거, 그 약국에 가면 네. 약간 팔꿈치 보호밴드 이런 거 팔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주변. 그게 카운터 브레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이제 그거를 찬다고 해가지고 얘가 뭐 좋아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일을 할 때 좀 더 악화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대를 착용을 해서 그 힘줄과 주변 힘줄들을 같이 이렇게 꽉 잡아주게 되면 일을 할 때 그 힘줄만 단독으로 일을 하는 거를 막아주고 협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악화를 어느 정도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정확히 잘 차야 돼요. 보통 이제 잘못 차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픈 부위보다는 주로 이제 만져지는 그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상과보다는 손가락 2마디 정도 아래다가 차시면 돼요. 테이프도 비슷한 그거. 테이핑도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거 쓰면 진짜 막 힘줄이 금방 다 끊어지거든요. 금방은 아니죠. 이게 막 무분별한 스테로이드를 막 많이 맞는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사실 끊어지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면 제일 심해지면 어떤 정도로 올 거예요? 일상생활에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 이런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 증상이 심해지면 팔꿈치를 다 펴지는 못해요. 펴지는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아파서 자다 깨고 그 정도까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질환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전 먼저 이 질환이 왜 생기는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팔꿈치를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목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요. 이러면서. 근데 이 질환을 잘 이해하게 되면 아팠을 때 아픈 동작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환자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운터 브레이스 말고
그냥 팔꿈치 보호대 차고 팔꿈치 보호해야지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너무 아플 때는 실제로 팔꿈치가 아니라 손목을 못 쓰게 손목에다가 보호대를 채워버리기도 해요. 아예. 그리고 이제 증상이 좋아지면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일단 보통 이제 통증이 줄어들면 거기서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이 힘줄도 적당한 자극을 하게 되면 힘줄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거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덤벨이나 아니면 주변에 작은 생수병 있잖아요. 생수병 하나 주세요. 500g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수병 가지고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운동하기 전에 이제 준비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스트레칭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통증이 줄어들고 안정기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아플 때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신전근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손을 잡은 상태에서 약간 바깥으로 틀어서 손목을 아래쪽으로 쭉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신전근 쪽이 당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이게 이제 테니스 엘보 스트레칭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골프 엘보 같은 경우에는 리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꺾으면 힘드니까 바닥에 대고 이렇게 손목을 뒤로 제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굴곡근이 쭉 늘어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픈 튀어나와 있는 뼈 부위 말고 그 아래쪽, 그러니까 전완근 쪽을 평소에 바깥쪽 신전근과 내측 굴곡근 쪽을 좀 마사지를 해서 좀 풀어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이랑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병을 이용해서 등척성 운동을 처음에는 진행을 하면 되는데 물병을 잡고 이렇게 버티는 것만 가지고도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연습을 먼저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적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위쪽으로 들고 버티고 내리고 또 들고 버티고 내리고 또 반대쪽으로 또 들고 버티고 내리고 들고 버티고 내리고 이게 적응이 되면 이제 아령 같은 걸로 무게를 점차 늘려가면서 이제 이런 전원에 있는 신전근과 굴곡근에 대한 제어를 하시면 보다 더 나은 힘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질병은 사실 그 질병을 이해하는 것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거나 궁금하거나 그러면 저희 인천 난두리병원에 내원하셔서 편하게 물어보시고 검사도 받고 하셔서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